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은 투표해야 승리한다며 사전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주 LNG 발전소 건립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여행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사정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 시각 충북에서도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는 모두 154곳인데요. 어제 각 정당 충북선대위는 투표 참여를 호소했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싣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장담했는데 과연 어떨까요?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 개시 17일째 각 정당 충북선대위가 총력을 기울인 건 사전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선대위는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충북이 먼저 투표로 응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의 불신을 조장하는 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들이라며 믿음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준엄하게 내란 세력을 심판할 거냐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의 의지를 투표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도 도민들이 주권을 행사해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며 사전투표장에 나와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6월 3일 날 투표 못 하시는 분들 5월 29일, 5월 30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말뿐인지, 누가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한편 선관위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모의 시험을 통해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전국에서 동시에 모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출력하고 모든 명부 단말기의 작동 상태를 살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별 1시간 단위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관리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선거인 수는 137만 8,755명으로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4군데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 상대 측의 여성 신체에 대한 원색적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를 향해 충북 여성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처참한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안티페미니즘 공약을 내걸고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마다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투표소 내 소란 행위는 막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투표소에서 조직행동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 기간 경찰과 함께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과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들어설 LNG 발전소를 놓고 충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미래 산업에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며 서충주 LNG 발전소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고 인근 주민들은 더욱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에 조성 예정인 드림파크 산업단지. 이곳에 약 18만 제곱미터 규모로 LNG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부지의 약 10% 정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동서발전과 충주시가 협약을 맺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달에서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수용성을 묻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4월 10일 날 잠시 안내하고 28일 날 승인 발표를 했거든요. 신청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 말이 2년간 말이 없다가 20일 만에 그 모든 게 진행이 됐던 게 첫 번째 문제고. 충주시는 그동안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미래산업은 점점 전기를 많이 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전기 자립이 필요하다며 충주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발전 측의 발전소 건립 제안을 수용하고 있고 또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불투명한 사업 추진 과정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에는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가득 찰 정도로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위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km 범위 내에 서충주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가 사실 충주에서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서발전이 신청한 서충주 LNG 발전 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등을 들어 심의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충주시와 동서발전은 다음 달 다시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민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진천군 이월면과 음성군 삼성면 과수농장 2곳에서 그제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충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보름 만에 감염 농가가 5개 시군 16개 농가 5.27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발생 면적의 52%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농정당국은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농장에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리고 역학 농가를 정밀 예찰하고 있습니다. 네,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지역의 여행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터지면서 어려움이 더했는데요. 문을 닫고 싶어도 빌려놓은 돈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여행사 사무실 안쪽에 빈 책상이 눈에 띕니다. 한때는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던 곳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두 그만뒀고 지금은 대표만 남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벌써 5년을 보내고 있지만 여행사를 찾는 여행객들은 아직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카드깡을 한다든지 제2, 제3 은행권의 대출을 또 받기도 하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지역 여행사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한 30% 내외 정도가 자유여행으로 해외를 나갔다. 그랬으면 지금은 5, 60% 이상이 이제 해외여행을 자유로 나가고 있는. 여기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여행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잊을만 하면 터지는 항공기 사고 소식은 지역 여행사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폐업을 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 저 또한 도로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2층으로 옮기게 된 거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 자금을 쏟아내고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의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 중소여행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나서 거의 매출이 없었잖아요.
수입 없어서 다시 이제 금융권에 제2금융권에 나중엔 사채까지 그런 여행사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문을 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텨왔는데 폐업을 하면 그동안 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 지원금 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대출 받았던 거, 그 상환이 안 되면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도 계속 끌고 가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견뎌왔지만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는 여행업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극우 단체가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 집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는데요. 반대 측은 위안부에 대해 모욕해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의 한 주택 앞에 일장기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위안부 사기 집단은 사기를 못 쳐서 지금도 경북 유일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의 집 앞에서 한 구구단체가 집회를 연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까지 수요 시위 현장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뒤 피해자의 집 앞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엔 전국의 소녀상을 돌며 100건이 넘는 모욕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입니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사물인 소녀상을 상대로 한 행위라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어떤 구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이 역사를 배우는 미래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의 월간 인문학 강연 통섭의 광장이 MBC 충북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5월 강연에는 배우 겸 작가로 유명한 차인표 씨가 강단에 올라 우리에게 하루 동안 생기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하루의 의미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시선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가족 상담 전문가 한세대 최강현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통섭의 광장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매월 넷째 수요일 저녁 MBC 충북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시민들의 몸싸움을 말리다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챙긴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율량지구대 소속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감은 지난 3월 술을 마신 시민들이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금목걸이가 떨어지자 이를 외투로 가린 뒤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 3월 직위 해제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로 일하면서 여성 투숙객이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3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43살 남성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성관계 상대가 감염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